안녕하세요. 17년간 빛나는 얼굴을 위해 연구 중인 성형외과 전문의 윤수광입니다. 얼굴 주름을 쫙 펴는 바세린 사용 꿀팁이 4가지 있다고 하셨는데 자세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바셀린은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는 제품이 아닙니다. 바셀린의 핵심은 이 수분을 지켜주는 것이에요. 보습에는 2가지 개념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수분을 공급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공급된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입니다. 세안 후에 이 10초 안에 얼굴이 당기는 이유는 수분을 전혀 공급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수분을 붙잡아줄 장벽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바세린은 피부 위에 랩을 씌우듯이 보호막을 만들어서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바세린은 가득 수분이 있어야 효과가 납니다. 피부에 수분이 없는 상태에서 바세린을 바르면 건조한 상태를 그대로 봉인해버리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세린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물 다음 기름, 이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바세린은 단독 주인공이 아니라 다른 제품의 효과를 증폭시키는 조력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먼저 시너지 조합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수분크림 또는 재생크림과 바셀린을 같이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이 재생크림을 먼저 덧바르고 그 위에 바셀린을 아주 얇게 덧바르는 방식이에요. 두 번째는 레티놀이라고 하는 주름 개선 효과가 뛰어난 이런 제품을 쓰는 건데 대신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 레티놀은 자극이 강한 성분입니다. 그래서 바세린과 함께 쓰면 오히려 레티놀 흡수가 좀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레티놀을 처음 쓰시는 분들, 그 다음에 아니면 민감성 피부인 분들은 절대로 바로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레티놀에 적응된 분들도 소량을 테스트를 해보시고 국소 부위에 그리고 전체를 적용하는 이 순서를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세 번째 조합을 말씀드리면 비판텐 연고와 바셀린을 같이 바르는 겁니다. 특히 겨울처럼 추위로 인해서 피부가 심하게 갈라졌을 때 가장 많이 추천하는 조합이 바로 이 비판텐 연고와 바셀린입니다. 비판텐은 스테로이드가 없고 연고로 피부가 재생되고 그다음에 염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이 비판텐만 발라도 피부 재생이 되고 그 위에 바셀린을 덮어서 보호막을 만들어주면 손이나 발꿈치, 그다음에 팔꿈치 심하게 갈라진 피부 회복에 매우 효과적이 됩니다. 마지막 조합은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사과식초 희석액과 바셀린을 같이 바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부는 약산성일 때 가장 건강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과식초를 물과 약 1대 10의 비율로 희석해서 피부에 닿았을 때 따갑지 않을 정도의 약산성 환경을 만들어준 다음에 바셀린으로 덮어주면 피부의 이 pH 산도 유지와 그 다음에 각질 재생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될 게 이 방법은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테스트를 한 후에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세린과 함께 사용했을 때 주름 개선과 노화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꿀조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바세린은 많이 바른다고 좋은 제품이 아닙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분을 먼저 공급하고 그 위를 바셀린으로 지켜준다. 이 원칙만 기억하셔도 겨울철에 피부 관리는 거의 절반 이상 성공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같이 쓰면 도움이 되는 조합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수분크림, 히알루론산이나 글리세린 수분제, 그 다음에 레티놀, 비타민 A 성분인 레티놀, 그 다음에 비타민 B3 성분인 나이아신아마이드, 그 다음에 달팽이 점액 등이 있습니다. 레티놀이 흔히들 피부 관리에 혁명적인 성분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이걸 잘 쓰면 기미나 잡티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레티놀이라고 하는 거는 비타민 A 유도체인데요. 피부에 흡수되면 레티노산으로 전환되면서 여러 가지 피부 개선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특히 세포 재생을 촉진하고요. 피부 세포의 이 턴오버, 그러니까 때처럼 떨어지고 새로 생기는 이 턴오버를 빠르게 만들어서 묵은 각질을 벗겨내고 새로운 피부 세포가 올라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피부가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피부가 새로 생겨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피부결이 매끄러워지고 더불어서 피부 톤도 밝아져요. 또한 새로 피부가 생길 때 콜라겐이 생성이 촉진이 되고 진피층에서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합성을 증가시켜서 피부 탄력이 좋아집니다. 피부 탄력이 좋아지니까 당연히 주름이 개선됩니다. 이게 레티놀이 안티에이징 성분으로 불리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더불어서 모공도 축소시켜주고 각질은 제거해주고 모공벽은 좀 두껍게 만들고, 그러니까 모공이 훨씬 더 작아 보이게 되죠. 또한
색소에 대해서는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각질 제거를 촉진해서 기미, 잡티, 여드름 자국 등을 조금 옅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기억나지 않는다 하시면 바셀린과 레티놀만 정말 무식하게 이거 하나만 쓰셔도 됩니다. 시중에 비싼 아이크림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성형외과 전문의 관점에서 보실 때 굳이 비싼 거 안 써도 아이크림보다 주름 펴는 효과가 가장 좋은 가성비 크림이 따로 있을까요? 네, 가성비라고 따지면 저는 레티놀과 아세틸헥사펩타이드 요 두 가지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 눈가는 자극이나 농도에 특히 민감해서 먼저 저농도로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레티놀 눈가를 제가 사용 팁을 드리면 저녁에만 사용하시길 추천드리고요. 피부가 완전히 마른 다음에 아주 소량 점 찍듯이 바르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첫 2주에는 주 2회 정도만 바르시고 이후에 자극이 없다가 확인되고 내 피부가 적응이 됐다. 그러면 이틀에 한 번씩. 그 다음에는 매일 이렇게 단계적으로 용량을 증가시키고 바름 사용을 증가시키는 걸 추천드리고요. 조심하셔야 될 거는 항상 충분한 보습, 즉 바셀린으로 덮고 아침에 출근하시거나 아침에 활동을 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게 이 아세틸헥사펩타이드인데요. 흔히들 최근에 바르는 보톡스라고 불리고 있어요. 그죠?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이 아세틸헥사펩타이드는 어떤 성분이냐? 근육 수축 관련된 신호를 완화하게 줄여줘서 표정주름, 특히나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보다 웃을 때 생기는 눈가주름 있죠? 이걸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아세틸헥사펩타이드입니다. 그래서 바르는 보톡스라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레티놀보다 얘가 훨씬 더 순하고 그 다음에 장기간 사용하면 탄력이라던가 표정 주름들을 훨씬 부드럽게 관리하는 용도로 너무나 적합합니다. 이 아세틸 헥사펩타이드 사용 팁을 말씀드리면 아침, 저녁 모두 사용 가능하고요. 눈가에 전체적으로 얇게 펴 바르기가 너무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조금 건조한 타입이다 하시면 수분크림이나 이런 레이어링, 수분크림과 그 다음에 아세틸 헥사펩타이드를 같이 조합을 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레티놀 쓰는 날에는 아세틸 헥사펩타이드를 같이 써도 큰 문제는 없지만 보통은 좀 더 순한 펩타이드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레티놀은 저녁에 같이 덧바르는 방식이 권장됩니다. 만약에 내가 주름 개선 효과를 최우선으로 한다 하면 레티놀만 아시면 되실 것 같고 아니야 난 조금 민감한 피부야 해서 자극이 최소화됐으면 좋겠고 좀 장기적으로 탄력을 관리하고 싶어 이러면 아세틸 헥사펩타이드 쪽이 더 눈가에 무난한 성분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약국템들이 여행객들도 많이 사갈 만큼 인기인데요. 원장님께서 흉터 치료 등에 처방하시는 집에 구비해두고 쓰면 좋겠다 하는 가성비 약국템이 무엇이 있나요? 네, 이 요즘 여행 오시는 분들 약국에서 꼭 요거 사라 이런 리스트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4가지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뭐냐면 비판텐 연고입니다. 이 비판텐 연고는 덱스판테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연고인데요. 이 덱스펜타놀이 손상된 피부의 재생을 촉진하고 그 다음에 피부에서 판토텐산으로 전환되면서 세포 재생과 상처 치유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지질 구조를 개선해서 장벽 기능을 회복시키고 이렇게 약한 피부염, 그 다음에 건조, 그 다음에 빨개지는 발진 등에 안전하게 장기 사용이 가능해요. 얘는 특징적인 게 스테로이드가 없어요. 그래서 아기들부터 영유아의 기저귀 찼을 때 생기는 기저귀 발진부터 성인 상처까지 폭넓게 쓸 수 있는 만능 진적 보습 연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덱스펜타놀 성분인 비판텐 집에 비치해 두시면 아기부터 어른, 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온 가족이 쓸 수 있는 진정 보습 연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꼭 이걸 갖고 계셨으면 좋은 거는 바로 미보 연고입니다. 이 미보 연고는 베타시토스테롤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어렵죠. 미보 연고 이꼴 뭐냐면 화상 연고입니다. 그래서 이 베타시토스테롤이 우리가 화상을 입을 때 괴사 조직이 생겨요.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화상을 입으면 피부 조직이 손상이 되면서 괴사가 되거든요. 이 괴사 조직을 부드럽게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피부 재생을 촉진해서 화상이나 표재성 상처, 긁힘이나 그 다음에 내가 어디에 긁혀서 생채기가 났다 이런 표재성 상처의 회복을 빠르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특히나 항염, 항균, 항산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얕은 1, 2도 화상 그리고 너무 깊지 않은 1도, 2도 화상이나 얕은 2도 화상에서 통증과 감염 위험을 낮추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알 때 이게 1도인지 2도인지를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응급으로 병원이 열기 전까지는 미보 크림을 바르시고 내가 물에 뒤었거나 아니면 밥솥에 뒤었다 이러면 꼭 병원을 찾으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그 전에 응급으로 쓸 수 있는 게 바로 미보 연고입니다. 이 미보 연고는 또한 수분 치료 효과가 있어요. 얘가 참기름 기반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미보 크림 바르시면 조금 고소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이 참기름 성분에서 추출을 했기 때문에 환부, 화상 입은 부분이 촉촉하게 유지하고 건조하게 둘 때보다 촉촉하게 유지가 되니까 훨씬 치유 속도를 높일 수 있어요. 치유 속도가 높이는 거는 뭐냐면 흉터가 확연하게 줄어듭니다. 세 번째 제가 추천드리는 연고는 바로 리도맥스 크림입니다. 얘는 사실 그 앞서 말씀드렸던 비판텐 연고보다는 스테로이드가 가미되어 있는 크림입니다. 하지만 너무 내가 염증이 세게 올라왔다. 예를 들어서 여드름 염증이 너무 세게 올라와서 진물이 날 정도다. 그 다음에 너무 가려워서 지금 못 참겠다. 이런 습진과 아토피성 피부, 그 다음에 벌레 물림, 이런 붉은기 있는 상처들에 리도맥스 크림을 발라주면 훨씬 더 빠르게 가라앉힐 수 있어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될 게 얘는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장기간 쓰시기보다는 이렇게 너무 내가 심하게 가렵거나 심하게 붓기가 올라올 때 단기간만 쓰기를 추천드리고요. 혹여나 만성 피부 질환들 있죠. 건선이라던가 만성 단순 태선, 그다음에 손 발바닥 농포증처럼 자극이나 염증이 강한 이런 질환에는 효과적이다. 그리고 다양한 제형이랑 그런 게 있어요. 크림도 있고 로션도 있고 그래서 넓은 부위도 사용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 사용하는 것보다는 즉각적인 항염 효과를 얻기 위해서 단기간에 짧게 쓰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강추드리는 크림은 바로 도미나 크림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색소랑 상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기미도 있고 잡티도 있고 겉모습도 너무 커 이런 분들 있죠. 그 원인이 뭐냐 하면 과도한 멜라닌 색소 침착이거든요. 이 도미나 크림이 이런 과도한 멜라닌 색소 침착을 줄이도록 허가된 일반 의약품 미백 크림입니다. 그래서 멜라닌이 감소되면 어떻게 되느냐? 멜라닌 감소시키는 거는 하이드로키논 계열의 성분인 이 멜라닌과 생성과 저장을 억제하기 때문에 기존 색소를 조금 더 옅게 하고 또한 좋은 게 새 색소의 생성을 막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국소적으로 조금 쓰시면 얼굴 전체의 톤업이 아니라 이런 기미나 주근깨 같은 부분에 국소 색소 침착 부위에 집중적으로 발라주시면 훨씬 더 효과가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도미나 크림이 약국 미백제에 나오는 크림 중에서 효과가 가장 뚜렷한 편이라서 저는 네 번째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